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 진행 중입니다. 일단 코스피 내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마치 심장 박동처럼 짧은 시간 안에 잘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종목들 들여다보면 오늘은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로봇주들의 급등 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시장 공감 10 시간에 관련한 종목 전략들 다 챙겨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자, 첫 코너 잔금 해제 문 열어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뵙자마자 다짜고짜 AS부터 들이밀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요. 7월 19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6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주당 가격이 79,000원. 짧은 시간 안에 20% 가까운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AS 해주시면 뭐 저희 끌고 갈까요? 아니면 보유할까요? 네, 뭐 끌고 가셔야죠. 실적 관련된 캐파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리콘 첨가제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기존에 3% 정도의 첨가제 부분들이 8%대로 첨가제 비율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캐파 관련된 전방 산업 쪽에서의 증설 관련된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캐파를 상당히 많이 늘리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제 첨가 비율이 3에서 8%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이 실리콘 첨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24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네. 물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성장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외에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쪽의 전장화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실리콘 첨가제 관련된 부분에서 첨가제 부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난다는 점이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이 된다는 점에서는 뭐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보유자라고 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더 가져가도 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신규 뭐 진입자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61,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8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가 이미 이제 82,000원까지 찍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단기 슈팅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일단 눌림목 구간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유자라면 끌고 가보시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을 좀 질문드리고자 해요. 오늘장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던 바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한 이슈 속에 금속 쪽의 관심도가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고요. 니켈이나 리튬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전기차 시장 개화로 인해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략 주신다면요? 실제 뭐 여러 가지 히토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펠로시 의원이 지금 그 대만에 가고 있죠. 네. 뉴스에 따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만은 오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이 억지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하반기 선거를 앞두고 아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좀 미국이 의도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굳이 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대만 쪽은 지금 치포 동맹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뭐 대만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을 좀 옥죄고 있는 또 정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관련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대만은 또 중요한 하나의 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굳이 뭐 가야 되나? 오지 말라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제 국내 증시라든지 해외 쪽에 약간의 조정의 이슈도 원인도 된다라고 지금 아침에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면 테마성의 종목들이 결국은 히토류 관련이라든지 뭐 철강, 금속 이런 쪽에 관한 이야기가 좀 돌면서 테마성 급등사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포스코 엠텍만 놓고 본다면은 하반기로 가면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약세기 때문에 실적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테마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 가격의 하반기 반등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볼 수 있고 베이직 메탈 같은 경우 계속 좀 빠지고 있고 지금 밀이나 곡물 같은 경우도 전쟁 이전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대만 방문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급등했다고 한다면 좋은 매도 기회로 좀
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이 이어진다면 매도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실적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엠텍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고요.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확인합니다. SPG, 어제 오늘 좀 핫하죠? 전망 예보가 맑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국산화 수혜. 사실 일본 쪽에서 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바로 감속기 쪽인데 이걸 국산화했다라는 점에서 SPG가 갖고 있는 입지는 굉장히 탄탄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로봇 시장 개화 리포트 나오고 또 삼성전자가 무인화한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로봇주가 오늘 뜨겁네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죠. 삼익 THK라든지 그다음에 TPC, 그다음에 아진 엑스텍, 동구 RNS, 그다음에 휴림 로봇,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좋죠.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유진 로봇이라든지 휴림 로봇, 로보스타, 그다음에 스맥, 그다음에 로보티즈, 그다음에 T-로보틱스 관련된 로보 관련된까지도 대부분 다 AI나 로보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리포트를 좀 읽어보니까 네. 도입 부분에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웃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구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고령 인구가 너무 많아진다. 이게 이제 도입 부분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개화를 이야기하는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이슈는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일 수 있다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쳐다보면 당장 CGV만 가서 보더라도 로봇은 아니지만은 키오스크로 거의 대부분 대체를 하고 있고 창구 쪽에서 매표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매점 같은 경우도 매점에서 이제 오더를 받지 않고 대부분 키오스크로 대체하고 그냥 물건만 수령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대부분 로봇이든 아니면 무인화 어떤 시스템이든 이런 쪽으로 간다는 점은 실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대규모 물류 창구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는 지게차로 일단 물류를 이렇게 옮기고 자리를 바꾸고 하지만은 최근에는 물류 로봇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된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곳에 자리를 옮기고 물건을 네. 옮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감속기 관련된 부품사에 굉장히 주목을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 나오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쪽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봇 인공지능 쪽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국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이 되는 SPG가 그나마 로봇 사업 중에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테마성의 종목들은 적자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밸류가 거의 안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요. SPG라든지 이런 쪽은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탑픽종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로봇 감속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북미 수출 확대나 선별직 수주 때문에 수익성 추가적인 개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주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속기는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SH 감속기와 그다음에 중대형 제조용 로봇 및 공작기기에 들어가는 SR 감속기로 이야기되는데 SH 감속기는 일본의 H사가 글로벌 점유율 70~80%니까 국산화의 이슈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격 글로벌 경제사회의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좋고 기술도 좋기 때문에 아마 국내 관련된 국산화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연 2만 대 정도 수준의 생산 캐파를 갖추고 있어서 매출에 대한 가치성도 상당히 높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SR 감속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주요 공작기계 업체향으로 SR 감속기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납품을 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SR 관련된 부분도 감속기 시장이 일본에 관련된 부분에서 독과점이지만은 아마 미국 시장 확장에 따라 점유율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규 시장이 이제 SPG에서는 열린다 볼 수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4,62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24억대 정도 수준이니까 대부분 제품 판가 인상에 관련된 충분히 가격 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국산화 수혜가 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 대한 진출 관련된 감속기도 충분히 매출 업사이드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로봇 관련된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면서 네. 실질적인 가시적인 매출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SPG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증권가에서는 일단 목표가 어제 종가 기준 한 40% 가까이 올렸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주가가 12,000원대 중반 정도부터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16,000원대 후반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5,000원대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주차적으로 조금은 분할 매수권에 충분히 갈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까지,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파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서 감속기 키워드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이렌텍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기도 했어요. 두 분의 뷰가 지금 겹치고 있다는 것에서 저희는 좀 더 관심을 둬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는 더 좋은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전자담배 수요 네. 강세 모멘텀. 여기서부터 뭐 다양한 사업에도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회사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뭐 매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 전자담배 관련된 고성장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액을 시현했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마 2분기 매출액이 2,7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20억 원이니까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 전망이 된다면 전년 대비 450% 이상 영업이익이 YY로 급증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겠죠. 이렌텍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그 자율주행 서빙 로봇의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여전히 이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8월부터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서빙 로봇의 배터리팩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급되는 이제 당사자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한 미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쪽에서 4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2020년도에 이미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21년도에 첫 양산 모델 서비라는 어떤 그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로봇 산업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죠. 아까 말씀하셨던 무인화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로봇도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빙 로봇과 관련된 일상 서비스 로봇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무인화 서비스 이쪽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쪽과 관련된 경기 민감 업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이쪽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서빙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성이 이쪽보다 훨씬 더 높은 쪽의 로봇 산업이라 볼 수 있죠. 이쪽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시장이 열린다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관련된 이 서비를 이제 제공하는 이 회사가 2차 1,450억의 추가적인 투자를 배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돈을 많이 지금 자금 조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공격적인 어떤 제품 확대 전략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이렌텍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단이 상당히 좋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 공구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가정용 ESS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정용 ESS도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삼성 SDI를 포함한 EXS 시장에서 실적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실적 발표를 보면 뜯어보면 ESS 관련된 이익단을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서 ESS 시장까지 대한 수혜도 이렌텍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로봇 밸류 체인 관련된 편입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충분히 릴레이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결 매출액은 1조 2,235억 원, 영업이익이 1,02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영업이익단으로 따진다면 작년 대비 더블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 영업이익이 대부분 하반기에 조금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8월 달부터 배터리 공급에 로봇 쪽으로 나간다 본다면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뭐 상대적으로 올라와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눌림목 구간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뭐 주가를 봐서는 뭐 17,000원 정도부터 한 2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많이 빠질 자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용 부품 배터리 팩 사업을 해왔었고, 여기에 전자담배 사업에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 팩 사업에 또 가정용 ESS 매출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이 꽤나 다변화되고 있는 이렌텍인데요. 지난 수요일 김민수 대표님은 목표가 한 24,000원 정도로 주셨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한 2만 원 부근이었고요.
부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만 원 권역까지는 눌림에서 좀 모아가는 구간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한 번에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2만 원 정도까지는 눌림 구간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사업에 관련된 성장성을 봤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충분히 여유 있게 주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장기 관점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AS 하나만 할게요. BH입니다. 사실 말씀 주시고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 살짝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밀리는 거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0.3% 소폭입니다. BH 보유자분을 위한 전략 주시면요. 네, 뭐 일단 신제품이 이제 8, 9월 달에 이제 나오겠죠. 애플 관련해서. 근데 글로벌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줄어든다 뭐 고민이 많습니다만 중국 쪽에 수요가 좀 준다 이야기도 많은데 네. 실제 지금 줄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6.18 행사만 놓고 본다면은 중국의 3대 로컬 브랜드들이 3개사가 6.18 행사 때 판 게 1,400만 대 정도 팔았다는데요. 애플 한 모델만 아이폰 13 모델 관련해 가지고 700만 대 이상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폰 수요는 견조하다. 그리고 14 모델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현지 유통 재고 관련된 유통사들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유통 관련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혈행이 되고 있다. 현지에서 들리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KB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기존의 아이폰 13보다 초도 출하량이 이번 14 모델이 한 15% 이상 더 올라올 걸로 추정되고 있어서 아마 역대급 중국 내에서의 어떤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14 관련된 뭐 상대가 대적할 만한 모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관련된 폰을 8월 달에 내놓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시장을 점유해 나가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이긴 하지만 아이폰 관련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신규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고 기대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충분히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LG에너텍과 더불어서 BH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 부분이 좋은데 아마 9월 달 이후에 아이폰 관련된 수요를 좀 확인할 때 전까지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 또 삼성 폴더블 관련주 종목이기도 합니다. BH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세 종목 전략 챙겨봤고요. 또 두 종목에 대한 특징주 전략까지 나눠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박근영 부장과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